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정치를 알게 되었지만,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2009년도에 동아에서 참여정부 49명이 모였습니다. 총 40몇 명이 모여서 정치하겠다고 모였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강금원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럼 너 진짜 사업할 거냐, 예, 저 사업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한테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하겠다는 사람한테 후원하겠습니다. 당신은 한 명이지만 난 여러 명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선거를 하게 되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진 같은 거,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같은 거를 짜주고 돈을 안 받고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한 1년에 기본적으로 한 20명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만 안 했습니다. 토론만 하는 건 너무 반대예요. 토론도 중요하고, 이게 이제 우리 지역 사회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 지금부터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과정인데 너무 그냥 학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다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이게 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아닌 단계적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미 시장님 하실 때 이미 그 비건 금융은 실시를 해서 청년들한테, 네, 청년들한테 해서 효과가,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알고 있느냐. 네. 지금은 없다라는 그게 포퓰리즘이라 했는데 지금 현 정부와 서울시장에서 또 하고 있죠. 청년들한테 얼마 내면 몇 년 뒤에 얼마 주겠다. 그게 이제 기본 그 금융이라 해가지고 걔네들 청년들이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참 없습니다. 그죠? 그게 사람들한테, 청년들한테 표를 넣는다 하면 무슨 짓을 다 하는데, 과연 그게 평균적으로 가느냐. 승률 지원하겠다라는 게 걔네들이 기준이거든요. 그 자기 돈 저축하는 청년들이, 돈 있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재벌 2세, 3세 이런 애들이 저축해서 그 얼마 더 받겠다고 과연 있겠냐는 거죠. 5%는 어차피 신경 안 써요. 우리나라 상위 5%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대중적으로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에 기준 소득이 몇 억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게 관심이 없는 대상이거든요. 안 주면 되죠. 그럼 그 돈 반납해라 하면 되는 거고. 굳이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좀 웃기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선별하는데 뭐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돈 들어요. 돈 더 듭니다. 더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는 거. 그리고 소리가 좋은 김경수이십니다. 김경수님 이름 낼 수밖에 없죠.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아까 좀 전에 네컷 중에 나왔던 건데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정치를 알게 되었지만,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2009년도에 동아에서 참여정부 49명이 모였습니다. 총 40몇 명이 모여서 정치하겠다고 모였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강금원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럼 너 진짜 사업할 거냐, 예, 저 사업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한테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하겠다는 사람한테 후원하겠습니다. 당신은 한 명이지만 난 여러 명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선거를 하게 되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진 같은 거,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같은 거를 짜주고 돈을 안 받고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한 1년에 기본적으로 한 20명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을 선거 때만 되면 50몇 명 정도 전국을 2번, 3번 돌면서 했고요. 했는데
하고 나서 당선된 사람도 뭐 부탁을 하면 이거 좀 해달라고 하면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아니 누구 이 사람이 있으면 위약할 거 다 옹치마라고 이 친구가 좀 할 수 있도록 역할 좀 해라. 뭐 예를 들자면 무슨 일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해줄게요. 민주당에 그 생수기가 있어요. 생수통 물 먹는 게 있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 생수통을 민주당에 생수 공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바꾸면 안 되냐 하니까 우리는 청정 결백하기 때문에 뭐 리서치 다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누가 합니까? 하니까 누가 한대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 권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는 정직하게 뭐 이렇게 다 입찰받아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것도 아름아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나라당인지 그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인지 그게 가시도 없고 민주당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실컷 고생하고 이왕이면 다 옹치마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쓰는 거라면. 근데 그런 부분이 막혀있던 부분 보고 왜 이렇게 하지? 라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아까 그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합병이 생기겠어요. 합병이 생길 것 같아서 아이씨 그러면 이 사람들 부탁할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경험이 있으니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2017년도에 이야기했다가 사진이나 찍으라 하면서 되게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알아보지? 해서 대학원을 가방끈이 짧아서 그러나 해서 대학원을 진학을 다시 했습니다. 해가지고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또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하면서 제 나름대로 컨설팅도 해주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제가 하겠다 하니까 그래 이쯤 되면 할만하지? 라고 그때서야 자기 때는 30대 40대 놓고 제가 이제 50대 되니까 이제는 뭐 그 나이 되면 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기에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꼭 해서 정말 이 잘못된 생각 뜯어 고쳐야 되겠다. 20대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깨어있고 혁신적이고 움직일 줄 알고 정치에 대해서 아니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도 젊었을 때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젊은 사람이. 그 김영삼 대통령도 20대 이렇게 첫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다 쳐도 지금 한 30대면 정치 인문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충분히 경험이 할 수 있고 물론 정치만 공부하는 사람은 난 반대하고요. 사회적으로 일을 해가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분들한테 문호를 열어주고 현장에서 정직하게 정당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길 바라면서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출마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비록 이제 50대에 막 접어드셨지만 마음만은 개혁성만은 이제 청년으로 열심히 혹시 구태에 가신다면 꼭 싸워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아까 또 결정하신 것처럼 지나친 청년 결백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질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그 저희 지지자들도 좀 우려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빨갱이 프레임이 안 먹히니까 도덕성 프레임으로 이제 민주당을 또 많이 엮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에 좀 정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일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평성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철영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이 질문입니다. 이게 제일 대선령 어떻게 되는 저게 제일 힘든 질문이거든요. 사실 유토피아 같아요. 이상적인 국가라는 건. 근데 유토피아라는 거는 될 수는 없지만 가기 위해서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거고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원칙이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원칙이 통하는 사회. 그 사회가 된다면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 이 헌법 조항이 전체를 다 뒤져도 권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거든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거. 그 한마디 이후에는 뒤에 권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국가의 선출직을 입법부에서 사실은 대통령과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율을 해야 된다고 먼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대통령 나오고 사법부가 나오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밑에 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것이 보면 법은 사람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보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일반인들이 상식과 원칙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법은 수정이 돼야 되고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국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해서 많은 이제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사법부에서 한 명의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심원 제도가 시작이 됐었어요. 프랑스 혁명 뒤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 역사를 빨리 개혁을 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법부 공부만 열심히 해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안 미안하셔도 돼요. 예. 검사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대심원 제도를 우리나라는 빨리 모든 재판에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상적인 국가를 가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판단을 하고 이거는 법이 잘못됐으면 대심원들이 이건 법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고쳐야 됩니다. 그럼 입법부가 고칠 수 있는 거고 그런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질문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셔도 돼요. 네.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굉장히 큰 위기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고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려면 혁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만약에 장철영 행정대장님이 혁신위원장이시면 어떤 혁신안을 국민들에게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위임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긴 단어를 못 외워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내일이 없는 사람은 상성장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내일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지금을 안주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내일을 준비하는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주제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모든 민주당의 지금 정치 구조가 폐쇄적이면서 기득권의 중심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의원 제도는 이미 15대 때까지만 해도 소수 정당의 당원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당비를 내고 출마자의 당비를 내다 보니까 그 대의원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 15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대의원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21세기에 쉽게 말하자면 일본에 가면 팩스로 우리가 코로나19 때 팩스로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일본을 우리가 욕하지만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도 발달된 이밖에 가 있는데 아직까지 문서를 팩스로 보내고 손을 수기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우리 지금 민주당이 똑같이 아직 20세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깨기 위해서는 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야 된다고 봐요. 좀 전에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4선 이상 국회의원들은 되게 싫어할 수 있겠지만 4선 이상 국회의원들 출마를 그 자리에 같은 장소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몇 년 전에 20대 국회의원 때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걸 박주민 의원이 받아서
삼선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리고 지방선거는 민주당 그 당에서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방 풀뿌리 정치를 왜 당리 당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쉽게 말해서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여기는 주민이 뽑아가야 되고 주민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이 정치권이 줄 서서 지금 21대 정치권에서 그 이번에 지방선거 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자지우지를 했는 거에 대해서 기가 막힌 노릇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독재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역위원장 체제를 바꿔야죠. 왜 지역위원장 체제가 왜 현역의원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제가 국회의원 되더라도 지역위원장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못하면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이 지역위원장이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만약에 당선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탄핵받을 수 있는 이게 그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부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당에 바꿔야 될 혁신은 1년, 2년 두고 봤을 때 못하면 지역에서 자를 수 있는 게 돼야 되고요. 의원 소환제 뭐 이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국회의원 민주당 소환제도 있어야 되고, 되게 좀 협박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내 민주당 국회의원 소환해서 너 이거 똑바로 해. 중간평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중간평가를 왜 하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 선출직은 중간평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고, 그 혁신안이 돼야 되지, 이 혁신안에서 가지고 왔는 제일 처음에 안을 보면서 좀 그냥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법 포기, 체포 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는 부분을 듣고,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입법부는 사법부와 별개입니다.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을 그러면 포기하는 순간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짜고하면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해서 사법부가 있고 열심히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투표를 해서 입법부에 들어온 사람을 사법부에서 너 마음에 안 들어 특수부에서 너 집에 일단 구속시키고 보자, 이거를 그냥 가야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자체가 저는 혁신으로서 할 수 있는 첫 바늘을 잘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 혁신위원장을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아까 말했던 다선위원에 대해서는 한 지역에 못하는 거, 대위원제도 폐지, 그리고 국회 소환제를 만들자. 그 다음에 또 하겠다면 이제 이 당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지역에서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항상 회의를 해야 되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이야기하셨던 게 어떤 거냐면, 정부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민주당에 던지면 왜 밑에까지 모르느냐, 전달이 안 되느냐, 자기 입맛에만 골라서 알리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입법부에 있는 선출직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 당원이 혼을 내야 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 무서운 거 알고, 그게 민주 국가의 우리 민주당원이라는 사람들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 이야기하시는 역사는 느리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이 말 자체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기분 좋고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리당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아마 민주당이 시시한 카드로 이재명을 할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근데 아마 그 부분들이 아마 공천을 전략 공천으로 내려올 가능성들이 큰데, 이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민주당에 이제 이해제들이 많거든요. 네. 수성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 데 대한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혁신위에서 공천권을 하게 된다면 혁신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천권 박탈해야 된다. 혁신위에서 공천 심사를 하고 공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 가서 출마하겠다라는 걸 포기하고 나는 혁신위에 들어가겠다고 봅니다. 나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걸 각서를 받고 혁신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새로운 인물을 오기 위해서는 토론 문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출마하겠다. 이번 지금 파란 고양이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지금 간담회. 시끌벅적 정치 수다처럼 이런 질의응답하고 대답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내가 모르는 거 배우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지 많은 그 정치의 꿈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먼저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사실은 제가 그 당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실지 이제 혹시 이제 당선이 되신 다음에 대부분 이제 말로 그렇게 하시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면 그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근데 미리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월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근데 아마 그것도 굉장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당원이 굉장히 또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SNS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들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 초기에, SNS 초기에 많이 하셨고, 지금도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도 SNS를 통해서 저희가 당원의 의지도 SNS를 통해서 투표를 하는 것처럼 이 지역 당원도 그런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셔서 이제 의견 수렴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해보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귀동냥으로 듣기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운동 하실 때 그렇게 가까워 한 몇 집씩 모여가지고 막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녔다 그러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줌이든 네, 뭐 영상통화든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준비한 질문 해볼까요? 네. 중앙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엄청 많은데요. 제가 21대 국회 보좌관을 처음 도와주러 가면서 제가 약속을 했던 게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제가 21대 딱 하나는 무조건 만들겠습니다 라는 게 언론개혁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언론개혁에 살 붙이고 이상한 살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꼬여버렸는데 원래 언론개혁했던 부분은 좀 다른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된다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무조건 반드시 임기 내에 무조건 하겠다라는 거예요. 싸웠어도. 뭐, 그거 못해낸다면 뭐 입국에 갈 이유가 없죠. 그걸 무조건 할 겁니다. 할 거고, 그게 돼야지 진짜 아까 말했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가 되고 지역의 그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를 지역위원장이 공천하는 걸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그 자체를 없애버리고 당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맨날 여야 싸우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그 지역은 여야가 싸울 곳이 아니에요. 내 삶이 연결되는 곳인데 왜 여기서 분당 정치라고 갈라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막으려면 정당 정치를 지역 정치에 그 지역의 여야를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커요. 안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정말 여야를 할 것 같으면 영국식으로 하든지 그 의사들이 너무 크잖아요. 그 지방의회도 너무 커요. 온 순서대로 앉게 하고 계속 질문하고 싸우고 그런 마주보고 토론하고. 예, 마주보고 토론하고 순서대로 오는 대로 앉는 거고 이렇게 지금 마이크 없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영국에 민주주의 가장 발전됐다 하는 영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권위적으로 보이는 의자 공간이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전자식으로 한다 하고 그 분위기 압도되게 만드는 폐쇄적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왜 이렇게 폐쇄적으로 바뀌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뭐 세종시에 옮기게 된다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 뭔가 질문? 네. 아니, 문제들이 많네. 예. 저 질문 있어요. 저 집필하신 책 재밌게 봤는데 예. 좀
정의롭고 따뜻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 때문에 남편으로 생각하는 거는 살인사 이미지로 정치를 하시기는 좀 뭐랄까 한계가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를 좀 보완할 방안이나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사람들이 다들 이제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제만큼 경험 많은 사람이 없을걸요? 장사를 해봤습니까? 자격증 제만큼 전 중장비 자격증 전기 다 했어요. 그 제만큼 가지고 입법부에 그다음에 법 보험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생계가 많이 네. 어려우셨나요? 아니요, 선배보다는 저는 그 91년도에 중장비 자격증을 땄을 때 91년도에 당시 200만 원 준다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돈도 모르기 싫다고. 저는 많이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또 다른 걸 배우고 다른 걸 배웠습니다. 사진사라는 그 사진기자 출신하는 사진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진기자들의 장점이 가장 뭐냐면 현장을 가야 됩니다. 팬기자들은 현장에 안 가서 글을 쓸 수 있지만 사진기자는 현장에 가지 않으면 그 사진을 담을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 그 경험의 현장의 경험은 그만큼 풍부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옆에서 그 모든 워딩을 들으면서 배워왔고 그거를 사업을 하면서 실천해 왔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못했지만 전국을 돌면서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입법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그 누구보다 오히려 시선 자체가 위에 있지 않고 같이 가는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더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혹시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면 그 노무현 대통령님한테 저자 직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멋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네네. 생활 밀착형 질문인데요. 네. 제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출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변에 좀 근사를 많이 해요. 학교 공사도 하고 이런저런 하는데 대부분 보면 그걸 못하게 해요. 이런 거 하면은 정당 가입 못한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왜 내가 봉사하는 건데 정당 가입 못하게 하는지.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막 있잖아요. 관련단체 유명한 거, 새마을 땡 뭐. 걔네들은 다 대놓고 하면서 걸리지 않아요. 공사계도 기울어지는 농장인가요? 심했어요. 이런 걸 좀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는 왜 저는 뭔가 장비를 내고 싶어도 그건 아무 안 되고 못해요. 근데 또 그게 뭐 자치센터니 학교 봉사 이렇게 막 교육계도 가보면 자기네는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이게 고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심하고 그죠? 말 안 하고 해야 돼요. 결국은. 왜냐면 그 당무 명분을 자기들이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짓말하기 싫다는 거죠. 당당하게 하는 식이 있다는 거죠. 저쪽은 어른하게 소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뭐 이렇게 그 아까 윤리성으로 잡고 뭐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고 마는데 이건 우리한테 외우 불리는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전혀 못해요. 사회 곳곳에 정말 네, 그거는 저도 그 사실 좀 알고는 있었는데 원래 이제 체육회 지역의 체육회라든가 공무원들은 정당 가입 못하게 하지만 사실 할 사람은 다 해요 알아서 실제로 저희 같이 학부모회는 네. 관변단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자치회인데도 못하게 써 있어요. 서약서를 받아요. 그래놓고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임원 같은 거는 더 심해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어요, 아예. 네, 그리고 또 학교 전체 그거를 받아가고요. 그리고 불법 우리가 뭐 정당가입을 하면 불법인마면 절대 못하게 하시고. 정당 가입의 자유 같은 거 헌법에 있지 않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침해하는 거 아니냐 더 싶네요. 웃기는 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심하게 단속을 해야 해. 그것도 못하게 해요.
당원 각 여부를 경찰관인데 그걸 뭐 이렇게 막 수색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그럴 수 없지 않을까요? 그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역서 양심의 자유를 되면 치면 될 수밖에 네, 없고 거짓말하기 싫으니까 아예 안 할래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부의 거짓말을 사실은 그걸 해도 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감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감변단체 그러니까 체육회, 고양시 체육회, 그 다음에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나라의 봉사단체는 전혀, 예. 근데 그거 빨리 어떻게 민주당 신청해야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입김 반대쪽이 많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세다 그러나 영향력이 크니까 모든 활동을 하면서도 다 해요. 우리 같은 경우 거짓말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게 되잖아요. 그만 계속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뭐 돌아보면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누가 됐다. 얘네들의 꼼꼼한 술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거는 제가 행정적으로 좀 확인해 볼게요. 예.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지금 아무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사이십니다.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게요. 저는 뭐 쉽게 말하자면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이번 대선 보면서 어제 그 알릴레오에서 그 얘기하던데 카레에서 똥만 난다고 카레를 안 먹고 똥인데 카레만 난다고 똥을 먹는 경우는 안 하겠습니다. 어제 카레를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갑자기. 네, 말이 다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약간 사과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검사들이 있죠. 근데 절대 사과 안 하는 사람. 사과 안 하는 사람은 좀 그닥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과가 없지 않나요?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그냥 시민으로 봤을 때 당원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각자의 성과라고 생각할 만한 게 없어요. 네. 각자 의견이라고 보고요. 네.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게 뭐 맞다 팩트다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도전하고 혁신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도 앞부분에 얘기했지만 뭐 그런 사람은 저는 신뢰하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난 저희들 80점 몰아주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그거예요. 80점 몰아줬는데 그때 주도 시민이 뭐랬던 건 두 가지다. 말씀하셨던 언론 개혁하고 경찰 개혁인데 지금은 몇 년, 4년, 5년 지났잖아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고 편의적이고 그리고 그때 연령이 지쳤던 시민들은 아직까지 열받아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경력감이 아직 저희들은 용기를 내서 나온 케이스인 거고 아직 지금 무역감에 아직 못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고 그 결과를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낸 남고 하지 않은 잠깐 개인권, 유강의 개인권들이 그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당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워낙 저기에서 죽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몸살이고 있다가 뭐 가만히 있으면 다수당이 돼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참 민망한 게 주변의 분들한테도 뭐라고 말하면서 민주당을 다시 찍어달라고 할 거냐. 그러면 180석 했는데도 왜 아무것도 개혁 못했는데 똑같은 사람들 또 나와서 그때는 안 하고 지금은 할 거냐 이렇게 말하기가 참 연구스러워서요. 혹시 이런 마음을 잘 좀 네, 노무현 대통령님이 전달을 해주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옛날에 그 재임기가 마지막에 정치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던 걸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참모들한테는 정치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 뒤에 말이 뭐냐 하면 인기 끌려면 정치하지 마겠습니다. 재임기가 안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되게 그게 엄했던 부분이었는데 정치는 인기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욕을 먹으면서 하는 것이 정치야 라고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검찰에 또 출두해서 또 정치하지 마라고 했던 부분에 대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 거지만
일단 재임 기간 동안 정치하지 마라 했던 부분이 딱 그거였습니다. 인기 끌려면 정치하지 마라. 욕먹을 각오, 공사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되게 정치하겠다는 사람 되게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겠죠. 국민이 잘못되는 거를 대신해서 뽑아줬으면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지 생활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결국 폐쇄적으로 됐고 생활 정치, 자기 생활 정치가 되고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정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또 네.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님하고 소통하고 계십니까? 소통은 계속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처음에 후쿠시마 그 집회 갔을 때 제가 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을 때 포스터에 남대문이라고 적어놨는 거를 빨리 고치라 숭례문으로 고치고 워딩 잘못되면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지역에 돌아가는 이야기 지금 어떻게 가야 되고 후쿠시마 서명운동을 앞으로 가는 방향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고문이거든요. 당의 고문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하고는 이미 개인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통화를 했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을 자꾸 갈라치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현혹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우리를 지금 뭐 한 번도 좋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 그 땅 문제, 양평동 문제, 양평이란다. 그 양평 맞죠?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데가 과연 몇 군데나 있어요. 물론 KBS는 자기 문제 때문에 먼저 발표를 했지만 눈치 보기 바쁘거든 겁이 나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당원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우리 당원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지금 분리되는 건 저는 막고 싶어요. 빨리 이렇게 22대 총선 또 이렇게 되면 또 망합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2대 국회 이번에 선거는 우리가 언론들이 원하는 지금 여당에서 원하는 것처럼 편가르지 말고 그러면 포용해주면서 이야기하고 풀어갈 수 있는 게 충분히 우리는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포용이 아니, 포용이라는 부분이 무조건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부분 우리가 모르는 관계에 대화는 이미 했을 겁니다. 그걸 언론에서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현혹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뭐 당대표라든가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그 고문들이 또 이야기하겠죠. 저는 이야기하길 바라고 이해찬 대표한테도 그런 부분 이야기를 들었는 거거든요. 아마 조금만 더 우리 당의 권리당원들 이야기를 더 많이 기울이고 같이 토론하면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기사는 그냥 무시하시는 더 좋은 대답이 되실까요?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이 가장 시급한 게 혁신도 중요하지만 통합의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분열돼 있고 다들 쪽이 많거든요. 이거를 통합의 리더십을 누려야 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나라는 좀 걱정이 있는데 혹시 선생사님이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뒤에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여기서 터지면 22대는 끝이 납니다. 22대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여당이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서로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자꾸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이 된다면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난 이 민주당이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 갈라치기 하는 거를 가장 원하는 것은 여당입니다. 그걸 우리가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만 더 첨언드리자면 당원분 중에 그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예. 우리 당원들은 20, 30대예요. 예. 걔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초대권 쳐내야 된다는 네, 그러니까. 식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까지 통합을 해야 되냐? 혁신위는 뭔 일을 하니까 그런 거를 쳐내야 될 그 사람들은 그냥 쳐내고 새롭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뭔가 다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니까 너무 이제 걱정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 보도 취재원의 이름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언론은 그냥 무시하라고 하고 그런 분들이 물어보셔도 그냥 일단 무시하라고.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공산주의 독재자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그거를 바로 쳐낸다는 것은 그거는 독재 정치거든요. 설득을 시키고 납득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호할 건 단호해야 되는데 지금 단호하게 싸워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단호하게 싸워야 되지. 맞습니다. 공사 탄핵해야 되고. 아니 지금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탄핵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핵심은 거기다가 두고 내부 분열을 바라는데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고름은 짜주면 돼요. 네. 짜주고 치료받으면 돼요. 탄핵이라든가 윤석열이 잘못된 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이거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민주당원을 따라오지 않으면 그때는 나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하는 게 갈라치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부 검찰이 잘못된 거, 검찰이 얘네들 검찰 출신은 변호사 갔다가 검찰 들어오는 거 검찰을 안 본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럼 우리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언론 개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민주당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저는 이게 답이라고 봐요. 누구를 욕하기 전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은 민주당 당원 아니다. 우리가 하고 이야기하지 말자. 우리는 여기에 몰입하겠다라고 가면 돼요. 그래서 도참 안 하는 사람은 민주당 당원이 아니에요. 민주당 같이 가겠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 거기 힘 빼지 맙시다. 우리는 네.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게 한두 개입니까? 윤석열한테 암만 못하는 정치인들 난 나가라 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가면 되지 왜 안 했냐 왜 니 안 하냐 이게 아니라 안 해? 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네, 우리는 가면 돼요. 우리 길을 가자는 거죠. 역시 깔끔하게 일단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에 바로 직전 고양시 민주당 국회의원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키고 여기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고양시 아까 그 혁신이나 민주당 혁신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고요. 사실은 이게 다 포괄적인 것입니다. 지역 정치를 떠나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중에 그 말 뜻에 가장 저는 여러 가지 미래의 함축적인 뜻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는 항상 아래에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위입니까? 국민입니다. 그럼 바다는 국회 입법부 우리가 뽑아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들어야 되고 눈높이가 아니라 그 눈높이보다 낮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도 봐야 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고 입법부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폐쇄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줘야 되고 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국민의 무서움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이 고양시에서 출마하겠다는 의도도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을 실천하고 싶고 봉사하러 가는 겁니다. 정말 봉사하러 가는 것이고 아까도 내 자녀들한테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라고 했던 것도 저는 청와대 갈 때도 제가 돈 벌러 간 게 아니거든요. 도와드리러 갔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너무 좋아서 간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도와줬을 때 각서를 쓰라 했습니다. 안 가는 조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 도와주는 거 좋다고 허락해 줄 정도였는데 실제 2012년도에는 각서 쓰고 도와드렸으니까요. 사업하면서 우리 직원들 막 확인시키고 이랬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고양시에 정해서 20년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이제는 제가 해야 되겠다. 제가 봉사하러 가겠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구보다 그 현장의 일을 빨리 알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빨도 떨어지고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행동하는 양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깨어진 조직을 근본을 다지는 걸 하고 싶습니다. 조직된 힘이 모이기 위해서는 그 밑에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 그 튼튼한 뿌리를 만들고 이게 확대돼 나가고 그 역할을 저는 할 것이며, 그리고 그분들이 원했던 싸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하기로 했으니까, 입법부로 나가기로 했으면 당연히 싸워야죠. 그건 제가 싸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지역을 같이 갈 거고, 이 넓은 이 큰 민주마당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뒤에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등받이가 되실 겁니다. 등발판을 될 것이며, 저희 아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은 내가 잘 태어났다, 정말 멋진 곳이다, 내 지역은 정말 좋은 곳이다 라는 것을 저는 전 세계 한 50개국 다니면서 가장 느꼈는데 대한민국만큼 좋은 곳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치가 똑바로 안 가면 더 우울해지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되었고, 이제는 같이 가야 될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입법부를 대신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권하는 입법부의 소리를 대신해서 소리 지르러 가는 것이, 싸워주러 가는 것이지, 이 사람이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것이며, 고향정에서 시작으로 전국의 그런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원했던 국민의 삶과 연결되는 행복을 위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절대 멈추지 않는, 제가 멈추는 순간 제가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멈추는 일은 두 분 다시 없을 거고, 제가 멈춘다 하면 장례식장으로 오시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저는 절대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깐 그 진행을 약간 찰거가 빚었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아까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런 질문이 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질의응답을 가지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역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지역에 관한 민원, 해결하고 싶은 문제, 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 지역 주민으로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질문. 네. 강철형님도 여기 20년 동안 거주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동안 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모습들 많이 봐오셨을 텐데요. 고양시 주민들이 제가 직장인인 경우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고양시에서 그 출퇴근을 하는 분들의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서울까지 나가야 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덕에 저 전철 아침에 타면 항상 만 원으로 타서 중간에 잘 절대 안 나고요. 또 전철 중에서도 또 경의선 타보신 분들은 또 더 심하게 어떤 조건이 더 돼 있다는 것도 아실 텐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은 겁니다. 다들 그래도 이제 지역에서 살아온 지도 꽤 됐는데, 예나 지금이나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대부분 서울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출퇴근에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매일 겪어야 됩니다. 자가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운전하는 시간이 길다던가 아니면 중체증을 많이 겪고 또 상당한 피로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강철님이 생각하는 해결책 같은 거, 지금 뭐 모든 것을 다 마법의 지팡이를 휘둘러서 바꿔놓으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포석들과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너무 동감하거든요. 2000년 초만 해도 고양시에서 일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면
한 6시 반 넘어서 출근해도 한 3, 40분이면 광화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6시 반에 출근하면 8시에도 도착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차량을 이동하는 게 자유로에는 꽉 막혀버렸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서울로만 가야 되지? 왜 일산에 고양시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아파트는 왜 저렇게 짓지? 여기 베드타운인가? 잠만 자러 오는 곳이네. 결국 술을 먹더라도 서울에서 먹고 택시 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일반 대중기차 타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꼭 네가 사는 곳이 고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겠다. 그럼 난 노력하겠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같이 목소리 내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스, 노 질문 한 가지만, 두 네. 가지만 하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검사 탄핵, 예스. 윤석열 탄핵. 예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또 남아 계신 분들은 분명히 복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의 있는 답변 끝까지 잘해주신 우리 장철영 행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단 멘트를 준비한 게 있어서 그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이재명의 정치는 정치가가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승리하는 총선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 중에도 초독재를 만난 경우가 대의가 있죠.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국민을 향해 쉼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